우리 방탄소년단 BTS가 4년 만에 다시 미국 무대에 서는데 그 첫 번째 도시로 바로 이 템파가 뽑혔기 때문이죠. 자, 상상이 되세요. 미국의 한 도시시장님이 직접 홍보 영상을 촬영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가수를 맞이하기 위해서요. 시청 건물 외벽을 아예 보라색 조명으로 물들여 버렸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연장 앞대로, 그러니까 템파베이 블러바드라는 큰 길을 무려 일주일 동안 봉쇄한대요. 일주일이요? 현지 방송 앵커가 뉴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동네에서 뉴스하면서 이런 도로 폐쇄는 처음 본다라고 해요. 그 큰 이유가 뭐냐? 단순히 공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길에 굿즈 판매 텐트 하나가 들어서는데 그 텐트 하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길을 막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 몰려올 아미들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도로를 일주일 막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슈퍼볼이라는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 때도 이 정도는 안 해요. 그런데 현지 사람들이 이번 BTS 공연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슈퍼볼급이라고 합니다. 슈퍼볼급. 네, 그 슈퍼볼보다 더하다는 뉘앙스예요. 그런데 정작 더 놀라운 건 미국 현지 사람들이 한국인 팬들의 도착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저도 이 이야기 듣고 소름이 돋았는데요. 현지 관계자들이 말하기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리는 혼잡한 콘서트장에서 한국인 팬들 몇 명만 있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이쪽으로 줄 서세요. 여기 막으시면 안 돼요. 하면서 동선을 정리한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BTS 미국 투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장내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 한국인 팬 몇 명이 슥 나서서 여기는 이 방향, 저기는 저 방향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전염되듯이 퍼져서 현장이 순식간에 질서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현지 경찰들과 스태프들이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지하철에서 노약자한테 자리 양보하고 길에서 쓰레기 주우면서 가고 이런 게 당연한데 이게 외국에서는 하나의 문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참 방송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지금 템파 현지에서는 TV만 틀면 BTS 이야기뿐이에요.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를 하다가 갑자기 흥분해서 이번 주말 저희 동네에서 BTS 공연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폭스뉴스는 아예 30분짜리 특집 방송을 편성했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언론의 관심이 곧 그 사회의 관심이라고. 지금 템파 사회 전체가 BTS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공항도 가관이에요. 템파 국제공항에 내리면 입국장 전체가 보라색 조명으로 물들어 있고 환영 문구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공항 관계자가 말하기를 칠레, 에콰도르, 페루, 푸에르토리코에서도 팬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남미에서 미국 플로리다까지 한국 가수 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외국인한테 저 한국인이에요 라고 하면 코리아, 노스, 사우스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가수 보러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날아오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BTS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살짝 되짚어 볼까요? 사실 BTS는 처음부터 대박난 팀이 아니었어요. 2013년 멤버들 평균 나이가 18살이었던 그 시절 데뷔 무대도 원래 다른 팀이 펑크 내는 바람에 급하게 대타로 올라간 거였어요. 게다가 힙합을 한다고 했더니 힙합계에서는 아이돌이 무슨 힙합이야 하면서 무시당하고 아이돌 팬들은 왜 랩 같은 걸 해 하면서 외면했어요. 말 그대로 이쪽에도 저쪽에도 끼지 못하는 어정쩡한 신세였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했어요.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멤버들이 직접 LA로 건너가서 힙합을 배워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찍고요. 한국에 있는 아이돌인데 자꾸 미국으로 가요. 케이콘이라는 해외 행사에 참여해서 현장 반응을 직접 보고 블로그에 직접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 연습 영상, 멤버들 장난치는 영상을 끊임없이 올려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중소기획사였던 빅히트 입장에서는 방송에 얼굴 한번 내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 안 되면 유튜브로 SNS로 직접 팬들한테 다가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수가 됐어요. 해외 팬들 입장에서는 한국 아이돌을 방송으로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열려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 외국인이 BTS의 쩔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리액션하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외국인들도 줄줄이 리액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쩔어가 BTS 최초로 1억 뷰를 돌파한 뮤직비디오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뀌어요. 2015년에 화양연화 시리즈가 시작되고 청춘의 방황과 불안, 우울 같은 감정을 솔직하게 노래해요. 그랬더니 전 세계 10대, 20대가 열광한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청춘의 아픔은 똑같잖아요. 2017년에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저스틴 비버가 6년 연속 받았던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BTS가 낚아채요. 그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외신 기자들이 얘네가 누구야 하면서 어리둥절해했던 바로 그 순간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절대 못 잊는 날이 있죠. 2020년 9월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100 1위. 한국 가수가 미국 대중음악 역사상 처음으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순간이에요. 빌보드가 62년 동안 지켜온 차트를 한국어도 아니고 다이너마이트는 영어였지만 얼마 안 가서 라이프 고즈온이라는 순수 한국어 곡으로 또 1위를 찍어버려요. 한국어 가사가 우리 한글이 쓰인 노래가 미국 차트 정상을 찍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빌보드 역사상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언어로 쓰인 노래가 1위를 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BTS의 영향력이 음악에만 머물렀으면 이 정도로 화제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BTS 공연을 하려고 나라의 법을 바꿨다는 이야기. 네, 진짜예요. 2019년에 BTS가 사우디 리야드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사우디가 어떤 나라예요? 이슬람 율법이 엄격해서 외국인 남녀가 결혼 증명서 없이는 한 호텔방도 못 쓰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BTS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남녀의 호텔 투숙을 조건 없이 허용하고 여성 복장 규정까지 완화했어요. 관광 비자도 처음으로 허용했고요. 한 나라의 법을 바꿔버리는 영향력.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더 놀라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얼마 전에 멕시코 대통령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직접 BTS 이야기를 꺼냈어요. 멕시코 대통령이요. 왜냐고요? BTS가 이번 월드투어 아리랑에서 멕시코시티 공연을 3번 하기로 했는데 멕시코에서 티켓을 사려던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풀린 티켓은 15만 장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15만 명이 티켓을 못 구한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 대통령한테 직접 공문을 보내겠다. BTS가 우리나라에 더 자주 와줬으면 좋겠다. 추가 공연이 어렵다면 스크린 상영이라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할 발언이에요. 그만큼 한국 가수를 보고 싶어하는 멕시코 국민의 열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다시 템파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템파의 풍경이 어떤지 아세요? 공연 발표가 나자마자 호텔이 순식간에 다 매진됐어요. 숙박료는 평소에 4배까지 뛰었고요. 그런데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템파에서 장사하려면 필수로 해야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보라색 메뉴 출시. 진짜예요. 공연장 주변 식당, 카페들이 전부 보라색 음료, 보라색 케이크, 보라색 도넛, 보라색 빵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왜? 아미들이 몰려드니까요. 보라색 안 들인 가게는 손님이 안 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쇼핑몰에 들어선 BTS 팝업 스토어는 또 어떻고요.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굿즈 하나 사려고 전날 밤부터 텐트 치고 캠핑하는 팬들이 수두룩해요. 아침 7시에 갔더니 이미 늦었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 줄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이 현지 기자에게 말하기를 남편이 저를 여기다 내려놓고 이따 저녁에 데리러 올게 하고 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거리를 달리던 어떤 팬이 우연히 BTS 굿즈를 실은 트럭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냐? 운전석에서 비명을 지르고 휴대폰 카메라를 급하게 켜서 촬영하기 시작해요. 트럭 하나 봤을 뿐인데요. 그만큼 팬들한테 굿즈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거예요. 현지 방송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그들에게 굿즈는 내가 암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상징이다. 라이트 스틱은 단순한 야광봉이 아니라 콘서트장에서 음악과 함께 장관을 만들어내는 도구다. 그러면서 올해는 라이트 스틱 품절 사태가 너무 심해서 온라인에서 주문 버튼도 제대로 못 눌러본 팬들이 속출했대요. 매장 문이 열리고 몇 분 만에 전부 팔려나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팬들이 줄줄이 생겨났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템파 지역 경제가 BTS 덕분에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호텔, 요식업, 교통, 관광업까지. 현지 매체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BTS 노믹스라고 불러요. BTS 경제학. 한 그룹이 한 도시의 경제를 들썩이게 만드는 현상.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BTS가 우리나라에 매년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5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해요. 5조 원. 웬만한 대기업 하나 수준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BTS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BTS 이야기할 때 숫자보다 더 감동적인 게 따로 있어요. 2014년에 이 친구들이 신인 시절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영상을 보면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외국인들한테 전단지 돌리면서 혹시 K-팝 아세요? 라고 묻고 다녀요. 20도 안 된 어린 친구들이
외국 땅에서 전단지 쥐고 다녔어요. 그로부터 딱 4년 뒤인 2018년 BTS가 뉴욕 시티필드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날 밤 뉴욕을 상징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오직 BTS만을 위한 보라색 조명으로 빛났어요. 뉴욕의 심장이 우리나라 가수를 위해 보라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자, 그런데요. BTS가 단순히 인기만 끈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진짜 대단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렸다는 거예요. 2018년 멜로뮤직 어워드에서 아이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뭘 했냐면요. 노래 시작 전에 인트로로 삼고무, 부채춤, 탈춤, 사물놀이, 북청사자 노름을 전부 결합한 공연을 해요. 의상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 노래 가사에는 얼스 좋다, 지화자 좋다, 덩기더 쿵더러러 이런 추임새가 들어가요.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이걸 봤어요. 그리고 이 공연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서 조회수 5천만 뷰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멤버 슈가가 직접 작사, 작곡한 데취타라는 곡도 있어요. 우리 전통 행진음악 데취타를 샘플링해서 만든 곡인데요. 뮤직비디오도 사극 배경으로 찍었어요. 한복 입고 가 쓰고 부채 들고 춤추는 장면이 나와요. 이 곡이 지금 유튜브에서만 4억 8천만 뷰예요. 4억 8천만 뷰. 전 세계 사람들이 한복 입은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을 4억 8천만 번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화 전파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국어 단어 26개가 추가된 일 기억하세요? 대박, 한류, 김밥, 먹방 이런 단어들이 이제 영국의 공식 사전에 당당하게 올라가 있어요. 이 과정에 BTS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게 사전 측 공식 입장이에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 때도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중계진이 한국을 소개하면서 김치, 한복, 그리고 BTS를 언급했어요. 이제 BTS는 김치, 한복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가 된 거예요. 백악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2022년에 BTS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35분 동안 비공개 대담을 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35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외국 국가 원수도 짧게는 10분, 20분 만나고 끝나는 그 방에서 우리 가수들이 35분을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가수한테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가수한테 감사 인사를 한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BTS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어요. 전통적으로 문화훈장은 15년 이상의 주목할 만한 업적을 가진 사람한테만 주는데 BTS는 데뷔 5년 차에 이걸 받았고요. 한국과 미국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주는 벤플리트상도 받았는데 역대 최연소 수상이자 아티스트로서 받은 유일한 기록이래요. 여기서 제가 정말 울컥했던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외국 나가면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제 부모님 세대는 일본 밑에 붙은 작은 나라로만 알려져 있던 그 시절을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세요? 전 세계 음악시장 매출 1위 아티스트 BTS 세계 1위요. 서양 가수도 아니고 영어권 가수도 아니고 한국어로 노래하는 한국 가수가 전 세계에서 음반을 가장 많이 판 사람이라고요. 이게 진정한 글로벌 스타의 위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월드투어 아리랑을 시작하는데 예상 관객이 500만 명이래요. 500만 명. 서울시 인구의 절반이에요. 현재 21세기에 이 정도 규모로 스타디움 투어를 돌 수 있는 아티스트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요?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콜드플레이, 그리고 BTS. 이 정도예요. 미국 아티스트가 아닌 동양권 아티스트 중에 BTS가 유일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멤버 정국이 원래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 58 하프타임 쇼에 어셔와 함께 서브라이너로 올라갈 예정이었대요. 슈퍼볼 하프타임 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공연, 그 무대에 우리 정국이가 올라갈 뻔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정국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정국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오프닝 무대에 단독으로 섰어요. 월드컵 오프닝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스포츠 행사 중 하나. 그 무대의 오프닝을 한국 청년이 혼자서 장식한 거예요. 그리고 정국의 솔로곡 세븐은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그룹 최초로 20억 회 스트리밍을 달성했고요. 지민이랑 정국은 각자 빌보드 핫백에서
1위까지 찍었어요. 솔로곡으로요. 한국 남자 솔로 아티스트가 미국 차트 1위. 이게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할머니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겪으셨고, 제 어머니 세대는 전쟁 직후 폐허 위에서 자라셨고, 제 부모님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셨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이 언젠가는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했으면 누가 믿었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시대가 왔어요. 지금 이 순간 미국 플로리다의 한 도시가 우리나라 가수 때문에 보라색이 되고, 공항이 보라색이 되고, 시청이 보라색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 CNN은 BTS를 한국의 한 보이밴드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그룹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로 다뤘어요. 영국 BBC는 BTS를 21세기 비틀즈라고 공식적으로 불렀어요. 빌보드는 BTS를 21세기 최고의 팝스타 19위로 선정했고요. 월드클래스, 진짜 월드클래스예요. 그런데 이런 BTS의 성공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 저는 꼭 강조하고 싶어요. 2018년 말 마마 시상식에서 BTS가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받았는데, 그때 멤버들이 수상소감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초에 저희끼리 해체 이야기를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룹,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 그룹이 속으로는 해체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멤버들이 서로 붙잡아주면서 이겨냈고, 덕분에 오늘의 기록들이 나왔어요. 저는 BTS의 이 이야기가 한국인 특유의 끈기, 한국인 특유의 동료애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서로를 놓지 않는 그 마음, 이게 우리 민족의 저력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BTS를 향해 우리 선배 가수들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조용필 선생님은 그들은 보통 가수가 아니다. 노래, 춤, 외모까지 모든 조건을 갖춘 친구들이다 라고 하셨고요. 서태지 씨는 이제는 너희들의 시대다 라고 바통을 넘겨주셨어요. 싸이 선배님은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춤추는 게 정말 뼈가 끊어질 정도였다. 너무 열심히 하는 예쁜 기특한 후배들이라고 칭찬하셨고요. 봉준호 감독님은 BTS의 영향력은 나의 3000배가 넘는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죠. 외국 스타들은 어떻고요?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티스트가 서양이 아니라 한국어를 하는 아티스트라는 게 나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말했어요. 폴 맥카트니, 그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요. BTS, 한국 친구들, 그들을 지켜보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엑스제팬의 요시키는 BTS는 놀라운 재능을 지닌 굉장한 밴드라고 극찬했고요. 그리고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우스는 BTS가 참가한 SDG 모먼트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총회가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 내가 연설했으면 BTS와 같은 파급 효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어요. UN 사무총장이 자기보다 BTS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인정한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주말 이야기로 마무리 지을게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 이렇게 3번의 템파 공연, 공연장은 무려 7만 5천 명을 수용하는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 3번의 공연 모두 이미 매진이에요. 현지 뉴스에서 팬 인터뷰를 하는데요. 어떤 팬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미끼리는 전혀 거리감이 없어요. 만나면 이미 최고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아미 케냐 지부도 있고 나이지리아에서도 영상을 올리고 칠레에서는 콘서트 광고도 안 했는데 2시간 만에 티켓이 매진됐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보라색 물결 하나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자꾸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언젠가 한국도 잘 살게 됐으면 하고 바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언젠가 우리 문화도 세계에 알려졌으면 하고 꿈꿨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한 도시가 우리나라 가수를 맞이하려고 보라색으로 물들고,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공문을 보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법까지 바꾸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한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이, 이런 한국 문화가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 자랑스러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템파 현지에서 어제와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거든요. 방탄소년단 미국 콘서트 둘째 날, 그러니까 어제 공연장에서 정말 말로 다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7만 5천 명이 들어찬 거대한 스타디움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떤 노래가 흘러나와요. 이게 무슨 노래냐면 팬들 사이에서 거의 전설로 통하는 파이드 파이퍼라는 곡이거든요. 이 곡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진짜 재밌는 곡이에요. 가사 내용이 뭐냐, 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너희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현실도 좀 살아라. 팬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노래인데 무대는 또 엄청 매혹적이고 섹시하게 꾸며져 있어요.
가사랑 무대가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팬들이 이 곡은 그냥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다 라면서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 곡이 어제 둘째 날 앵콜에 갑자기 등장하니까 공연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비명소리가 하늘을 뚫었어요. 옆 사람 부둥켜 안고 우는 팬, 주저앉는 팬, 오마이갓 외치면서 두 손으로 얼굴 가리는 팬, 별의별 반응이 다 나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외국인 아미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12년 동안 이 그룹을 따라다녔는데 살아생전에 이 곡을 라이브로 듣게 될 줄은 진짜 몰랐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외국인이 한국 가수의 노래 하나에 인생을 걸고 12년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12년이요?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신기한 장면이 또 있었어요. 둘째 날 공연장에서 카메라가 관객석을 비추는데 글쎄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치면서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옆에 손녀로 보이는 어린 친구랑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손녀보다 할머니가 더 신나 보였어요. 현지 방송에서 한 80대 할머니 인터뷰가 또 화제가 됐는데 다음 주가 그 할머니의 83번째 생일이래요. 그래서 친구가 그 할머니한테 버킷리스트 하나 지어주려고 데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83세 생일 선물이 BTS 콘서트.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보통 외국에서 우리나라 가수 콘서트라고 하면 어린 친구들만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할머니가 손녀랑 같이 와서 한국어 노래를 즐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지 방송 앵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틀즈 시절에도 마이클 잭슨 시절에도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한 무대를 동시에 사랑하는 광경은 보기 힘들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틀즈조차 못한 일을 우리 BTS가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ABC 방송은 아예 이번 콘서트를 두고 비틀즈와 백스트리트 보이즈 시대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보이밴드 현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틀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듣던 그 비틀즈요. 그 비틀즈와 같은 선상에 한국 그룹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둘째 날 콘서트장 분위기 더 이야기해드릴게요. 공연 시작 전에 팬들이 다 같이 파도 타기를 연습했대요. 7만 5천 명이 동시에 손을 번쩍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파도를 만든 거죠. 이 광경을 본 현지 스태프가 이런 단합력은 처음 본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작 신호곡으로 훌리건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도적대 분장을 한 댄서들이 멤버들과 함께 무대로 뛰어들어왔어요. 순식간에 공연장이 시뻘건 조명으로 물들면서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가 됐죠. 옆에 있던 미국 기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영상이 흔들흔들했다고 본인이 자백했어요. 또 하나 둘째 날 콘서트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포착됐어요. 외국인 팬들이 자기들끼리 처음 만나는데 무료로 포토카드를 나눠주고 직접 만든 팔찌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 콘서트 갔을 때 누가 나한테 공짜로 굿즈를 주는 거예요. 왜 이걸 나한테 주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다음 콘서트 가기 전에 작은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이게 무슨 한국 인심 같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가수 콘서트장에서 한국식 정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템파 콘서트에서 또 하나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콘서트 당일에는 경기장 상공에 BTS를 축하하는 비행선이 떠올랐어요. 비행선이요, 자그마한 풍선이 아니에요. 진짜 거대한 비행선이 하늘에 떠서 보라색 메시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 템파 콘서트가 이 도시에 가져다줄 경제 효과가 약 8억 9천만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단 사흘 콘서트 한 번에 1조 원. 한 도시 1년 예산이 들썩이는 수준이에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이 BTS라는 그룹이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왔길래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가. 제가 BTS 자료를 며칠을 파면서 봤는데요.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께 진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먼저 멤버들이 처음에 어떻게 모였는지 아세요? 진짜 신기해요. 멤버 진은요, 길거리에서 캐스팅 됐어요. 캐스팅 매니저가 그러더래요. 내가 이 일 하면서 너 같은 얼굴은 처음 봐. 길 가다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멤버 B는 더 재미있어요. 친구 따라 오디션장에 갔거든요. 자기는 시험 보러 간 게 아니라 친구 응원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회사 관계자 눈에 띄어서 너도 한번 오디션 봐봐 라고 해서 봤더니 합격한 거예요. 친구는 떨어지고 자기가 붙은 거죠.
정국이는요, 오디션장에서 무려 7군데 회사에서 명함을 받았대요. 7군데요. 그 중에서 빅히트를 골랐는데 왜 골랐냐? 유튜브에서 RM이 랩하는 영상을 보고 저 형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이유 하나로 빅히트를 선택했어요. 만약에 정국이가 다른 회사 갔으면 지금의 BTS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진짜 빵 터지는 이야기인데 멤버 제이홉이 처음 숙소에 들어가던 날의 일화예요. 제이홉이 광주에서 활동하다가 회사가 이제 데뷔 준비해야 한다 해서 짐 싸들고 서울 숙소로 올라왔거든요. 회사가 알려준 주소대로 어렵게 숙소를 찾아서 문을 열었더니 거기 누가 있었을 줄 아세요? 슈가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대요. 속옷 차림이요. 처음 보는 동료한테요. 제이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고 어색하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적인 그룹이지만 시작은 이렇게 어수룩하고 풋풋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데뷔하고 나서 정말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제가 진짜 들으면서 화가 났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힙합 팟캐스트에 BTS의 RM과 슈가가 초대받아갔어요. RM이랑 슈가가 둘 다 힙합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자기들 음악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잔뜩 기대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래퍼가 BTS를 바로 면전에서 디스를 해버려요. 그것도 그냥 디스가 아니라 욕설까지 섞어서요. 너희가 아이돌이 돼서 시스템을 바꾼다고? 이 어린애들아 이러면서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자리에서 회사 대표인 방시혁 PD가 너무 화가 나서 직접 그 사람한테 찾아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디스 사건이 오히려 BTS한테 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방송을 보던 한 PD가 저 친구들 진짜 음악적으로 진지하네 라고 느끼고 RM을 자기 프로그램에 초대했어요. 그렇게 BTS가 음악인으로서 처음 제대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인생이 참 신기한 게요. 제일 험한 욕을 먹었던 자리가 결국 가장 큰 기회의 문이 됐어요.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딱 그 짝이에요. 그리고 BTS가 데뷔 무대에 어떻게 섰는지 아세요? 원래 무대 서기로 했던 다른 팀이 갑자기 펑크를 냈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야 BTS 가능해? 하면서 급하게 대타를 올린 거예요. 데뷔 무대마저 우리 친구들 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못 나간 빈자리, 그 자리를 채우면서 시작한 게 우리 BTS예요. 데뷔 무대 끝나고 멤버 지민이가 객석을 둘러봤대요. 객석 거의 대부분이 다른 대형 기획사 팬들로 꽉 차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진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더래요. 카메라맨 옆자리에 한 줄로요. 지민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카메라 옆에 앉아있던 그 분들을 저는 지금도 못 잊습니다. 그게 바로 BTS 팬덤 아미의 시작이에요. 단 10명. 단 10명에서 시작된 게 지금 전 세계 1억 8천만 명의 아미로 자라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막 가슴이 먹먹해졌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생각해보세요. 처음 사업 시작하실 때 손님 한 명만 와도 너무 고마워서 90도로 인사하셨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예요. 카메라 옆에 앉아준 10명, BTS는 이 10명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 특유의 그 정서 있잖아요. 한 번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않는 그 마음. 자, 그런데 BTS가 떴다 하는데 진짜 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까지 갔는지 들어보시면 진짜 입이 벌어지실 거예요. BTS의 소속사 지금은 하이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원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작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회사가 어디까지 컸냐? 한때 SM, JYP, YG 이 세 대형 기획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3대 기획사 그 세 회사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빅히트 한 회사 몸값이 더 컸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회사가요. 그것도 그 큰 회사 셋을 합친 것보다 크다니. 그리고 그 회사가 상장되면서 멤버 7명한테 일단 9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나눠줬다고 해요. 한 명당이요. 그리고 이번 월드투어 아리랑에서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콘서트를 했는데 관객 수가 100만 명을 가뿐히 넘겼어요. 100만 명. 그 비싸고 귀한 BTS 콘서트를 보겠다고 외국인들이 며칠 전부터 캠핑을 한대요. 텐트 치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요. 그러면서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한국어가 이제는 외국인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외국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 어디 있어?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트위터에서 BTS가 3년 연속 전 세계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 됐어요. 미국 대통령보다 중국 주석보다 더 많이 언급된 거예요.
한국 가수 7명이 세계 권력자들보다 입에 더 많이 오르내린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짐작이 가세요? 제가 진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미국의 아이하트 뮤직 어워드라는 큰 시상식이 있어요. BTS가 후보에 올랐을 때 우리 아미들이 어떻게 했냐. 한 계정으로 하루에 50회까지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50번이요. 그런데 우리 아미들이 50번 투표 다 채우면 어떻게 했을까요? 3계정 또 파서 50번 더 해요. 또 다 채우면 또 3계정. 이 짓을 투표 기간 60일 내내 하루 종일 한 거예요. 미국 시상식 측에서 와, 이런 팬덤 처음 본다라고 했대요. 우리 한국 사람의 끈기,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그 정신, 이게 미국까지 가서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미국에 미스터비스트라는 유튜버 있죠. 구독자 1,5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인터뷰에서 같은 인플루언서한테 인터넷 예절을 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BTS는 절대 욕하지 마세요. BTS 팬들이 당신을 끌어내릴 겁니다. 미국 톱 유튜버가요, 다른 사람한테 BTS 욕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우리 아미들이 얼마나 무서운 화력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 사람들도 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미국 라디오 DJ들이 직접 인터뷰에서 말한 건데요. BTS가 처음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할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우리 아미들이 미국 라디오 방송국마다 BTS 노래 신청을 매일같이 한 거예요. 신청만 한 게 아니에요. 라디오 DJ들한테 꽃다발이랑 손편지까지 직접 보냈대요. 우리 BTS 노래 좀 틀어주세요 라면서요. 이게 무슨 한국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점수 따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모양새예요. 한 DJ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일 30년 했는데 가수 응원한다고 꽃다발 보내는 팬들은 처음 봤다.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BTS에 열광하는지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초창기에 미국에서 BTS를 좋아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미국 내 소수민족, 유학생, 차별받던 사람들. 미국이 인종 갈등이 심한 나라잖아요. 그런 분들이 BTS의 노래에서 위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미국 팬 인터뷰들을 보면은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한 미국인 팬은 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는데 BTS의 노래 Love Yourself를 듣고 마음을 다시 잡았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팬은 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죽고 싶다고만 생각했는데 BTS가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라고 노래해줘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한국 가수의 노래 한 곡이 외국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이게 그냥 음악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약이에요. 그리고 이번 템파 콘서트 인터뷰에서 한 미국 팬이 내가 정말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는데 BTS가 나를 끌어올려줬다고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다른 팬은 자기 팔에 정국이 문신을 보여줬어요. 정국이가 그린 그림을 똑같이 따라서 자기 팔에 새겼더라고요. 한국 가수 그림을 자기 몸에 평생 새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미국 팬들이 BTS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BTS가 그동안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그룹이거든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 사람들이 이름까지 비웃었어요. 방탄소년단이라니 무슨 옷 이름 같다. 방시혁이 만들어서 방탄이냐. 이런 농담이 끝없이 나왔어요. 그런 차별과 무시를 다 이겨내고 정상에 오른 거잖아요. 미국 사회에서도 차별받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얻은 거예요. 약자가 강자가 되는 그 스토리에 모두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BTS가 그냥 노래 잘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우고 다시 살게 만드는 그런 그룹이에요. 이게 한국 가수가 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진짜 신기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BTS가 인기 있다 보니까 어디서 가짜가 등장했는지 아세요?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방탄소년단이라는 짝퉁 그룹이 나왔어요. 그것도 멤버 이름을 일본 만화 캐릭터로 따왔더라고요. 트랭크스, 야무치 이런 식으로요. 드래곤볼 캐릭터를요. 그러니까 그만큼 BTS가 모방하고 싶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일본 가수, 미국 가수 따라하기 바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 생각해보세요. 일본 노래 카세트 테이프 어렵게 구해서 듣고 미국 팝송 듣고 따라 부르고 그 시절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한국 가수를 흉내내고 미국이 한국 가수를 따라하는 시대가 왔어요. 30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BTS가 지금 콘서트 하는 곳마다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외국에 BTS 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멤버들 이름을 한국어 본명 그대로 외쳐요.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
이렇게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글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외쳐요. 그리고 BTS 팬들 사이에는 진짜 특별한 인사가 있어요. 보라해. 이 보라해라는 말, 멤버 B가 만든 말인데요. 당신을 보라색만큼 사랑한다 라는 뜻이에요. 보라색이 무지개에서 마지막 색이잖아요. 즉 영원히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보라해라는 한국어가 지금 전 세계 팬들 입에서 일상어처럼 쓰이고 있어요. 영어가 아니에요. 한국어예요. 우리말이요. 자, 다시 템파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어제 둘째 날 공연이 끝나고 팬들이 나오는 모습이 또 가관이었어요. 7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데 신기하게도 큰 사고 한 번 없이 질서정연하게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외국인 팬이 길에서 BTS 굿즈를 잃어버렸는지 울고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외국인 팬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똑같은 굿즈를 그냥 줬다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또 사면 되니까 하면서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미국 한복판에서 외국인 팬들끼리 일어나고 있어요. BTS가 만든 게 단순한 팬덤이 아니에요.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예요. 폭스TV에서는 이번 BTS 콘서트를 기념해서 20분이 넘는 K-팝 특집 방송을 편성했어요. 20분이요. 미국 메이저 방송이 한국 가수 한 팀을 위해서 20분짜리 특집을 만든 거예요. 그 방송 자막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아세요? K-팝은 이제 미국 대중문화의 일부가 됐다. 미국 방송이 직접 인정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진짜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12년 전, 그러니까 2014년쯤이에요. 그때 BTS가 미국에 처음 갔어요. 무엇을 하러 갔냐? 길거리에서 외국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돌리러 갔어요. 혹시 K-팝 들어보셨어요? 우리 BTS라는 그룹인데요 라고 하면서요. 멤버들이 직접 손에 전단지를 들고 길거리에서 노래도 부르고 비트박스도 하고 춤도 추면서 제발 우리 콘서트 와주세요 라고 호소했어요. 평균 나이 20살도 안 된 어린 친구들이요. 그 전단지 돌리던 곳이 바로 미국 LA였거든요.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같은 미국 땅 플로리다의 한 도시시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서서 BTS를 위한 환영 영상을 찍고 있어요. 도시 전체가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12년 전 전단지 돌리던 그 청년들이 지금은 한 도시의 자랑이 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자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떠올랐어요. 6.25 직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드시고 외국 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건설노동자로 일하시면서 외국 돈 벌어오신 분들, 나라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외국에서 한국을 알리려고 안간힘을 쓰셨던 그 시절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외국 가면요. 한국에서 왔어? BTS 알아? 너네 나라 진짜 멋있어 라는 말을 듣고 다닌대요. 시대가 정말 바뀐 거예요. 영국 BBC가 BTS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21세기의 비틀즈. 영국이요. 비틀즈 종주국이요. 그 영국이 한국 가수를 두고 자기 나라 비틀즈에 비유했어요. 미국 CNN은 한국의 한 보이밴드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그룹이 됐는가 라는 제목으로 BTS를 다뤘어요. 빌보드는 BTS를 21세기 최고의 팝스타 중 한 팀으로 공식 선정했고요. 이게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자, 이번 월드투어 아리랑이 시작됐는데요. 미국 템파를 시작으로 북미 12개 도시에서 31번의 공연을 한대요. 31번이요. 그리고 콘서트가 열리는 도시마다 해당 지역 경제가 들썩이고 있어요. 호텔이 매진되고 식당이 보라색 메뉴를 내놓고 길거리 가게마다 BTS 굿즈를 팔고 지역 시민들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모습이 매일 뉴스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본 무대가 시작되고 멤버들이 등장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의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그러자 외국 팬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모르는 우리 노래를 외국 사람들이 미국 한복판에서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어떤 광경이에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국 노래가, 우리 민족의 정서가 깃든 그 노래가 미국 플로리다의 밤하늘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 미국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콘서트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사건이다. 하나의 문화사건. 그 사건의 주인공이 한국 가수이고 한국 노래이고 한국어예요. 그리고 그 한국어를 외국인 수만 명이 따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시대를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자꾸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도 못 쓰던 시절을 사셨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해서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던 시절을 보내셨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항상 그러셨잖아요. 한국이 잘 되려면, 한국 사람이 잘 살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 말씀이 우리 세대에 와서 결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 한 도시가 우리나라 가수를 위해서 통째로 보라색이 되고 있다는 건요. 우리 모든 어른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저력은 그냥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무시당해도 끝까지 버티고 결국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끈기. 그게 우리 민족의 진짜 힘이에요. BTS도 데뷔 초에 그렇게 무시당하고 디스당하고 비웃음 당했지만 결국에는 비틀즈와 비교되는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끈기, 그 동료의 그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정신. 이게 BTS를 통해 전 세계에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준비하면서 자꾸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한국, 정말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살아갈 한국이 이런 한국이라는 거 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BTS의 순간이 있다면, 또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이 보시고 또 가슴이 벅차오르실 거예요. 텍사스주 엘파소라는 도시 들어보셨어요? 이 도시 시민들이 자기들 돈을 직접 모아서 도시를 통째로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국에서 온 가수 한 팀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시청은 5월 2일과 3일을 아예 BTS 위크엔드로 공식 지정해버렸고요. 호텔은 벌써 다 매진, 도로는 통제, 시장이 직접 환영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 한국 가수 한 팀이 누구냐 이미 다 아시잖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BTS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엘파소 시민들은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해요. 한 달째 잠이 안 온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많은 미국 도시 중에 우리 도시가 선택받았다는 게 아직도 안 믿긴다면서요. 프랭클린산 꼭대기에 있는 그 유명한 별 조형물 아시죠? 엘파소의 상징이에요. 그 별이 지금 보라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누가 시켰을까요? 정부가요? 시청에서요? 아니에요. 현지 BTS 팬들이 직접 모금해서 만든 결과예요. 처음에는 하룻밤만 켜자고 시작했는데 팬들이 우리 더 가자 하면서 결국 일주일 내내 켜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국 가수 한 팀이 미국 텍사스 한 도시의 색깔을 바꿔버린 거예요. 외국 가수 보러 도시를 통째로 새로 단장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요? 미국 역사에서 흔한 일이 아니에요. 비틀즈 마이클 잭슨 시대 이후로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오늘은 그중 한 명을 콕 집어서 이야기 들려주고 싶어요. 아마 제목에서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바로 맏형 진이에요. 이 사람 진은요, 데뷔할 당시에 노래도 못했고 춤도 못 췄어요. 진짜로요. 본인 입으로도 인정한 거고 멤버들도 다 증언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미국 도시 전체가 이 사람 하나 보겠다고 거꾸로 뒤집힐 정도가 됐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시간을 거슬러 1992년 12월로 가볼게요. 경기도 안양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요. 본명은 김석진. 아버지가 중소기업 대표셨고 형이 한 명 있는 화목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어린 꼬마의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귀엽습니다. 아빠처럼 회사 다니면서 따뜻한 가족 꾸리는 거, 이게 다였대요. 슈퍼스타? 글로벌 아이콘? 그런 단어는 그 아이 머릿속에 없었어요. 근데 외모가 너무 출중했나봐요. 얼마나 잘생겼냐면 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 찍자고 막 달려들 정도였대요. 한국 학생인데도요.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사건이 터집니다. 길거리에서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캐스팅을 해요. 그 SM이요. 우리가 아는 그 SM. 1차 오디션도 합격을 했대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거 사기 아니야? 진짜로요. 자기가 너무 잘생겨서 사기당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오디션 안 갔어요. 그냥 안 갔어요. 지금 SM 입장에서는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까요? 자기들이 놓친 사람이 BTS가 됐으니까요. 자,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또 갑자기 신문기자가 되고 싶었대요. 왜냐고요? 사회적 약자편에 서고 싶어서요. 와, 진짜 고등학생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어디 흔한 일인가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사랑하는 드라마 선덕여왕을 봐요. 거기서 김남길 배우의 연기를 보고 와르르 무너진 거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부모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반대였어요. 평범하게 살아라. 정하고 싶으면 대학 가서 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진짜 대학을 가버려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해 건국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경쟁률이 무려 210대 1이었어요. 들으셨죠? 210대 1. 한 자리를 두고 210명이 줄을 서서 다툰 거예요. 어떤 자리는 11대 1, 20대 1만 돼도 머리 빠지게 공부해야 한다는데 210대 1을 뚫었어요. 그것도 수시 1차로요. 우리 송파구에 사는 평범한 학생이요. 이 시점에서 지는 명문대 연기과 학생, 좋은 집안 막내, 그리고 천부적인 외모,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청년이 됐어요. 그리고 운명이 또 한 번 장난을 치죠. 대학교 1학년이던 어느 봄날 등굣길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그 모습을 어떤 분이 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였어요. 그 사람이 다가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살면서 당신처럼 잘생긴 사람은 처음 본다. 이렇게 말했대요. 진짜 영화 대사 같죠? 근데 실화예요. 자,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빅히트면 그래도 큰 회사 아니야? 아니에요. 그 당시 빅히트는 소속 가수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데뷔시킨 가수 제로. 무명 중에서도 무명. 거기 비해 진은 210대 1을 뚫은 명문대 연기과 학생이에요. 누가 봐도 이 거래는 이상해요. 진이 왜 이런 회사를 가요? 그런데 갑니다. 진짜로 가요. 처음에는 배우 연습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이돌은 어릴 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이고 아이돌 끝나고 나서 배우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이돌 연습생으로 진로를 바꿔요. 여기서 첫 번째 큰 위기가 와요. 보통 아이돌 연습생은 10대 초반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해요. 그런데 지는 20살에 시작해요. 20살. 처음 오디션장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심사위원들이 경악합니다. 왜? 노래 실력이 너무 형편없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기 발성이랑 노래 발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연기 연습만 해온 사람은 낮고 묵직한 톤만 낼 수 있어요. 조금만 음을 올리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는 데뷔 전에 고음 한번 내보겠다고 며칠 동안 악을 쓰다가 목이 완전히 나가버리는 일까지 있었대요. 근데 노래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큰 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춤. BTS는 데뷔 당시 힙합 아이돌이었어요. 노래보다 춤이 더 중요한 그룹이었죠. 근데 진이 어떻게 자랐냐? 평생 부모님한테 바르게 걸어라, 어깨 펴고 다녀라 이런 교육만 받고 자란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소속사에 와보니까 다들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껄렁껄렁하게 걸어다녀요. 그게 힙합이라고요. 이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한국 모범생 출신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죠. 거기다 다른 연습생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몇 년씩 실력을 쌓아온 친구들이에요. 진이 그 친구들을 따라잡으려면 뭘 해야 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죠. 연습. 그리고 또 연습. 매일매일 죽기 살기로 연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국인의 근성이 빛을 발합니다. 방시혁 PD가 진의 잘생긴 외모도 봤지만 무엇보다 매일 죽도록 연습하는 그 끈기와 근성을 보고 데뷔조에 넣어요. 그래서 2013년 6월 13일 마침내 BTS 멤버로 무대에 서게 되죠. 근데 데뷔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잠꼬대로 노래를 불렀대요. 자다가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연신했답니다. 꿈속에서까지 혼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파트가 아닐 때는 무조건 무대 끝, 양 끝으로 밀려나서 춤을 췄어요. 그 모든 행동이 어색하다고 어색한 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자존감은 완전 바닥이었죠. 데뷔 초에 슈가가 다쳐서 무대에 못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슈가 말고 차라리 존재감 없는 내가 다쳤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가슴이 좀 먹먹하지 않으세요? 한 청년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면 이런 말까지 할까요? 근데 지는 포기를 안 해요. 안무 연습 시간보다 1시간씩 일찍 와요. 연습이 끝나고도 혼자 남아서 선생님께 한 번만 더 봐달라고 부탁해요. 매일이요. 빠지지 않고요. 호텔에 가서도 새벽까지 혼자 거울 보면서 연습했대요. 비가 그랬대요.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진 형은 팀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는 형이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명언이 이때 나옵니다. 한 방송에서 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진아, 너는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텐데 너의 수고는 너 자신만 알면 돼. 와, 이거 진짜 명언이에요.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표현이죠. 자기가 한 노력을 굳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알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게 진짜 한국 어른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2016년이라는 마법 같은 해가 와요. 불타오르네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안무 중에 진이 손키스를 날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진의 성격이 조금씩 변해가요. 데뷔 초에 그 위축된 김석진이 점점 우리가 아는 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같은 해 11월 BTS는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대상을 받아요.
다른 멤버들이 다 놀라서 어쩔 줄 모를 때 진만 유독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때부터 세계가 진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 마젠타 카펫에서 BTS가 나란히 섰는데 외국 팬들이 트위터에 미친 듯이 글을 올리기 시작해요. 왼쪽에서 세 번째에 서 있는 남자 누구야? 영어로 Third guy from the left. 이게 그 해외 빌보드가 선정한 그 해의 밈이 됐어요. 한 사람이 너무 잘생겨서 미국 전체가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별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차문남,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차에서 문 열고 나온 남자. 이거 한국 인터넷 발칵 뒤집어졌었죠. UN 총회남. 2018년 UN에서 RM이 연설할 때 옆에 있던 그 잘생긴 남자, UN 총회를 보던 사람들 눈이 다 거기로 갔다는 거잖아요. 빌보드 조끼남, 봄버 자켓남, 핑크 마이크 가이. 외모 별명만으로 책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실 이야기 하나 들어가요. 외국에서 진의 외모를 어떻게 평가했냐? 2018년 해외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여서 과학적으로 가장 잘생긴 아시아 남성 1위로 진을 뽑았어요. 황금 비율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요. 2019년에는 체코의 인형 디자이너 팀이 1년 동안 58개국 1만 8천 명의 남성 얼굴을 분석한 결과 세계 조각 미남 1위로 진을 뽑았어요. 무려 150만 명이 투표한 결과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진의 얼굴을 그대로 본떠서 3D 조각상까지 만들었답니다. 네덜란드 비주얼 아티스트 팀은 43개국 유명인을 비교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 얼굴 1위로 진을 뽑았어요. 아일랜드 연구원은 진의 얼굴 비율이 그리스 신 제우스의 흉상과 일치한다고 발표했어요. 제우스랑요, 신이랑 비교당하는 한국 청년이라니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모든 타이틀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은 태어난 그대로의 얼굴이어야 한다. 즉, 진은 자연 미남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의 유전자가 그리스 신과 같은 비율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진이 또 잘하는 게 있어요. 노래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직접 곡을 써요. 처음 만든 솔로곡이 어웨이크예요. 가사 좀 보세요. 이 어둠 속을 그냥 걷고 또 걷고 있어. 행복했던 시간들이 내게 물었어. 너 정말 괜찮은 거냐고. 난 대답했어. 아니, 나는 너무 무서워. 그래도 6송이 꽃을 손에 꼭 쥐고 난 걷고 있을 뿐이라고. 와, 가사가 진짜 시예요. 시. 그리고 이 Awake 후렴 부분 Maybe I can never fly 이 부분은 진이 직접 작곡한 거예요. 그것도 회사에서 20번이나 퇴짜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쓰고 싶은 부분을 포기 안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끈기 있죠. 그 정신이 또 빛을 발한 거예요. 이 노래의 진짜 기적은 3년 후에 일어나요. 멕시코에 한 자폐 소년이 있었어요. 심각한 자폐 증세 때문에 그 어떤 음악도 무서워하면서 도망 다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진의 노래 에피파니를 처음 듣고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은 평생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아이의 목소리를 그날 처음 들었어요. 한국에서 한 남자가 만든 노래가 멕시코에 사는 아이에게 기적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게 한류잖아요. 이런 게 진짜 한국의 힘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가볼게요. 진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2022년 12월 13일이요. 경기도 연천군의 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추운 동네 중 하나잖아요. 최전방이에요. 여기서 또 한국 사람의 자긍심이 솟아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BTS가 군대 안 가도 된다, 빌보드 1위 했으니까 면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진은 어땠을까요? 2019년 미국 방송에서 이렇게 말해요. 군 입대는 한국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2020년 한국에서도 여러 번 말했어요.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다. 어떤 큰 가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 스타들 보세요. 한 번이라도 자기 의무에 대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있던가요? 우리 한국 청년은 달라요. 빌보드 1위를 해도 군대는 가는 거다. 이게 한국 정신이에요. 군대에서도 어땠을까요? 신병교육 수료식에서 수료생 대표 지휘자로 나섰어요. 그리고 신교대 조교를 본인이 직접 지원해서 합격했어요. 신교대 조교는 희망자만 가는 자리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책임이 큰 자리예요. 거기에 자원했어요. 특급 전사로 선발돼서 상병으로 2개월 조기 진급, 그리고 또 병장으로도 조기 진급. 외국 가수들은 평생 못 받을 훈련을 받고 군대 최고 등급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것도 BTS 진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그냥 보병 김석진 일병으로요. 브라질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여성 팬이 강도에게 휴대폰을 빼앗겼는데 강도가 휴대폰 뒤에 붙은 군복 입은 진의 사진을 보고요. 이 여자 남자친구가 군인이네 하면서 휴대폰을 돌려줬다는 이야기요. 한국 군인 사진 한 장이 브라질 강도까지 멈춰 세운 거예요. 2024년 6월 12일 진이 무사히 전역해요. 부대 앞에는 슈가 빼고 모든 멤버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RM은 색소폰을 들고 와서 즉석에서 연주를 해줬대요. 군악병 출신답게 자기 주특기로 형의 전역을 축하한 거죠. 진정한 의리가 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미국 동부 텍사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엘파소예요. 5월 2일과 3일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죠. 도시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는 그 엘파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1992년 안양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요. 사회적 약자편에 서고 싶다던 고등학생이요. 노래도 춤도 못해서 무대 끝으로 밀려나서 춤추던 그 어색한 청년이요. 30대 중반이 된 지금 미국 텍사스의 한 도시 전체가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 별 색깔까지 바꾸고 있어요. 진이 작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최고의 순간이 매번 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는 게 있을까요? 매번이 최고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와, 이런 인생 철학을 가진 한국 청년이 지금 세계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해외 매체 평가도 한번 들어볼까요? 영국 롤링스톤은 진의 월드 투어에 별 5개 만점을 줬어요.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엔터테이너라고 했어요. 미국 포브스는 잘생긴 얼굴 이상의 실력파 보컬리스트라고 했고요. 프랑스 파리 마치에서는 유머, 무대 매너, 장르를 넘나드는 실력이 팬들에게 완벽한 선물이었다고 평했어요.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앤 컬처라는 매체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는 천재다, 천재 그 자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평가가 있어요. 100만 명 중 한 명이 나올 만한 목소리, 진의 음색을 두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음을 잘 내는 가수는 많지만 진은 그보다 더 희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공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외국 가수라고 하면 비틀스, 마이클 잭슨, 마돈나, 그 사람들이 한국에 한번 왔다 가면은 우리가 며칠 동안 그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한국 가수가 미국 도시에 가는 게 그 도시 시민들 평생의 자랑이 됐어요. 이게 한국이 만든 변화예요. 엘파소 사람들이 이번에 이런 말을 한대요. 그 많은 도시들 중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게 아직도 안 믿겨요. 이 도시에서 태어나 이런 큰일이 일어날 줄은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매일매일 눈물이 나요. 이건 그냥 콘서트가 아니라 우리 도시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세상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가수 한 명 보고 자기 도시 역사가 새로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진의 어록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2014년 데뷔 초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를 참으면 2개, 2개를 참으면 4개를 얻는다. 지금 참으면 언젠가 큰 찬스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제가 받은 일을 충실하게 해낼 뿐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정신 아닙니까? 인내, 끈기, 묵묵함.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켰던 그 마음 그대로예요.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던 청년이, 멤버들 양끝으로 밀려나던 그 청년이 지금 세계 1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는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그 모든 게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매일 새벽까지 호텔방에 혼자 남아서 거울 보고 연습한 그 시간이 만든 결과예요. 엘파소는 이번 주말에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쓸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우리 한국 청년 김석진이 서 있을 거고요. 멤버들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 무대를 또 한 번 완벽하게 완성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우리 진의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월드와이드 핸섬, 세계의 미남이라고 부르지만요. 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청년 김석진. 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